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좀 그래도 하면서 좀 내용을 봤던 내용인데, 자, 레이아웃 매니저입니다. 말 그대로 레이아웃 매니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UI를 만들 때 어떠한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떠한 각각의 틀을 잡아가지고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한 레이아웃 매니저는 이 레이아웃 매니저는요, 뒤에 FX에서 그대로 다 나옵니다. 보더 페인, 스택 페인, 그리고 플로우 페인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레이아웃 매니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할까요? 자, 레이아웃 매니저 봅니다. 자, 레이아웃 매니저는 컨테이너에 포함된 컴포넌트, 즉 컨트롤들의 배치를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을 하면 컨테이너의 크기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될 때 컴포넌트를 여러분들이 재배치를 할 코드가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어차피 그 매니저니까, 그죠? 그래서 AWT에서는 이렇게 5개의 매니저를 제공을 하는데 이 매니저가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단 한 개가 없어요. 얘는 그리드백, 이거는 잘 안 씁니다. 이건 나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카드 레이아웃이 뒤에 FX에 가면요, 스택 페인으로 바뀌어 있어요. 스택 페인으로. 카드 레이아웃은 보세요. 요 예제가 있죠, 그죠? 요 예제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걸 클릭을 하면 그림이 싹싹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안에 전부 다 패널로 되어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이걸 하면 끝장으로 가요. 알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층층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스택이라고 해요. 우리는 스택 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드 레이아웃보다는 FX에서는 스택 페인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보더 페인, 플로우 페인, 그리드 페인 이렇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더 레이아웃에서 변경된 거라고는 다 동일한데요. 다 동일한데 노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센터가 아니고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센터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명칭만.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보더 레이아웃이고요. 그리고 플로우 레이아웃은 똑같아요. 얘는 물결 흐르듯이 이렇게 주는데 버튼을 추가하면 물결 흐르듯이 붙어요. 붙는데 단 이 리사이저블 속성을 우리가 true로 해두면 이 윈도우 창, 즉 프레임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커지면 이게 여기 옆으로 갖다 붙죠, 그죠? 예,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플로우 레이아웃 매니저 속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리드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행렬과 같은 개념을 지니고 있는 표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몇 행 몇 열입니까? 3행 2열이 되죠, 그죠? 맞나요? 예, 요렇게 하면 버튼으로 3행 2열을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얘는 루프를 돌아야 되겠다, 그죠? 루프를 도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죠? 예, 그런 형태로 된다. 자, 우리 앞에서 컨테이너 하면서 살펴봤던 것 중에서 프레임, 다이얼로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더 레이아웃을 들고 있었어요, 그죠? 맞죠? 그리고 패널, 애플릿은 몰라도 됩니다. 패널은 플로우 레이아웃을 들고 있었어요. 맞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써보면 아니까.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레이아웃 잡지 않아도 알아서 제공을 해준다 이거예요. 됐나요? 예, 요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잡을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당연하겠죠. 하나의 컨테이너는 하나의 레이아웃 매니저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당연하겠죠. 이거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 개의 레이아웃 매니저를 들고 있으면
레이아웃의 모호성이 발생이 돼서 어디다가 맞춰주고 이 뜻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내용이고요. 자, 보더 레이아웃 봅니다. 보더 레이아웃은 뭐 여러분들 어제 숙제에서도 나왔는데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아마 숙제에서 제가 여기에 보면 갭을 띄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인쇄 객체로 없애라 이런 말도 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 인쇄 객체보다 여기 생성자에도 보더 레이아웃을 해서 H갭, V갭 말 그대로 하이러전틀하고 버티컬 갭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바깥 여백이잖아요. 그죠? 야한테 이 컨트롤 로스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이거는 바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진의 개념에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때만 해도 마진이다, 뭐, 저 뭐죠? 패딩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갭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H갭, V갭을 하면 수평, 수직에 여러분들이, 이건 물론 단위는 픽셀입니다. 그렇게 띄워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add 해서 컴포넌트 추가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컴포넌트 추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네임에다가 north, south, east 이러한 것들 뭡니까? 상수들입니다. 그죠? 이러한 상수들을 지정을 해주면 해당하는 고기에 가서 딱 지정을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보더 레이아웃에서 지정을 하지 아니하면 보통 센터에 다 박힙니다. 센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set 레이아웃을 널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뒀을 때 프레임에서 버튼 추가하니까 버튼이 센터에 다 잡아먹고 있죠. 맞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센터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컨테이너 안에 또 다른 컨테이너를 이렇게 아까 패널도 넣을 수가 있었지만은 여기 안에 또 다른 컨테이너를 우리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이렇게 컨테이너를 하나 넣었다면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세요. 보더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요. 여기를 센터를 하나로 잡고 그리고 밑에 사우스를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 창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로그인, 취소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보더 레이아웃이 상당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하고 나중에 뭐 여러분들 왜 표로 이렇게 쭉 만드는 것들 보면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만든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영역에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를 넣고 싶다면 컨테이너인 종속적인 컨테이너인 패널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FX에서는 따로 이러한 패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H박스라든지 V박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넣어가지고 수평 배치나 아니면 수직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형태로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요 레이아웃 개념은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보시게 되면 플로우 레이아웃은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맞나요? 역시 얘도 H갭과 V갭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버튼을 해서 다 추가를 해주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물결 흐르듯이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해서 플로우 레이아웃입니다. 정렬 방식은 있습니다. 왼쪽으로 할 거냐, 오른쪽으로 할 거냐, 가운데를 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플로우 레이아웃을 설정을 할 때 뭡니까? 레프트로 하냐, 센터로 하냐, 라이트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맞나요? 예,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레이아웃. 자, 여기 봅니다. 얘는 지금 보니까 그리드 레이아웃을 이렇게 생성자로 매개값으로 제공을 했는데 3개, 2개를 던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3행 2열의 테이블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버튼을 각각 이렇게 주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게 되면 뭡니까? 버튼이 알아서 00, 01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거는 배열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예,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뭐 생성자에서 그래 물론
로우하고 컬럼을 지정을 해서 행렬 형태로 배치가 된다라는 거. 2차원 배열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카드 레이아웃이 바로 스택 페인이에요. 스택 페인인데, 자, 얘는 여러 컨테이너들을 슬라이드처럼 여러분들이 바꿔주면서 보여줄 수 있다 해서, 보통 뭐 앨범 같은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도 봤을 때 여러분들 이미지 하나 클릭을 해보면 그 대화방에 있는 이미지들이 다 로딩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싹싹싹 바뀌잖아요. 그죠? 이런 거하고 같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이게 그걸로 만들어졌다라는 건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앨범이나 퀴즈 또는 설치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된다. 옛날에 설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카드 레이아웃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 버튼 누르고 또 다음 버튼 누르고 이러면 이 한 화면에서 바뀌죠. 맞습니까? 예, 그러한 형태가 바로 카드 레이아웃이고요. 여기에서는 메서드가 몇 개 있는데요. add는 당연히 추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show는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first와 last 그리고 previous, next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슬라이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속적인 패널을 여러 개를 여기에다가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추가했다면 만약에 5장을 추가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장부터 보여주고 싶은데 마지막 장을 또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버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동하게끔, 즉 뭡니까? 라스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돼요. 그럼 제일 마지막으로 가요. 그리고 첫 번째로 보고 싶다 그러면 first로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다음 장 순차적으로 보고 싶다면 next. 그리고 이전 거를 보고 싶다면 previous.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예.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예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카드를 패널을 여러 개를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 모디파이어 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잖아요. 그죠? 버튼 3가 뭐였죠? 오른쪽인가요? 맞죠?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얘는 보니까 카드 프리비어스 F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F는 주 소유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프리비어스 하면 이전 걸 나타내는 거고 자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는 넥스트 오른쪽 거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카드 레이아웃하고 똑같잖아요. 이 지금 PPT 장표. 그죠? 이거 슬라이드 쇼. 됐나요? 자, 됐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레이아웃 매니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심화할게요.